음. 이 불리언이라고 하는 거는요. 숫자 중에서 특이한 겁니다. 논리, 참과 거짓을 의미하는 true와 false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앞에 대문자인 대문자 t로 시작하는 true, 대문자 f로 시작하는 false가 이제 불리언 변수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건 특이하게 not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랑 같이 쓰면요. not x 하면은 x는 true인데 not x 하면 false가 되겠죠. 그죠? x는 true, y는 not x 하면 y는 false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프린트 xy type x type y 해보면 bool이라고 찍히는 거 볼 수 있고요. 그죠? not y 하면 다시 true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리언이라고 하는 자료형은 그죠? 아까 우리 앞서 봤던 int나 float이랑 달리 불이라고 하는 거에서는 꼭 하나 기억해 줘야 될 게 있는데요. 그건 바로 어떤 경우에 타입 캐스트한 것이 false가 되는지입니다. 우리는 보시는 것처럼 자 오른쪽에 false가 되는 걸 다 적어 놨어요. 0, 0.0, none, 비어 있는 string 혹은 string 타입 연산자로 선언한 것, tuple 연산자로 선언한 것, 리스트 연산자로 선언한 것, 이제 뭐 딕셔너리, 딕트, 셋 이런 것처럼 뭔가 비어 있거나 0인 경우에는 불리언으로 타입 변환을 하면은 false가 됩니다. 우리가 이 BOOL 괄호라고 하면은 이 괄호 안에 있는 걸 불리언으로 바꿔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false가 되는 게 정해져 있고요. 나머지는 다 true예요. 이거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런 거 있죠. 마이너스 1이나 문자열 0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기분상 왠지 false가 될 것 같은데 얘네들 true예요. 왜냐면 음수는 약간 잘못된 음수는 약간 잘못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false로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false가 되는 경우를 외워줘라. 이게 좀 많이 초반에 많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불리언이라고 하는 거 알아두면 좋아요. 불리언이라고 하는 거는 논리 연산자라서, 그죠? 김밥 그리고 라면 주세요. 김밥 또는 라면 주세요. 다르죠? 다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앞서서 주문했을 때 김밥하고 라면 주세요라고 했으면은 김밥만 나오잖아. 라면 어디 갔어? 틀린 거 아니야? 김밥만 나오면. 그죠? 근데 김밥 또는 라면 주세요 하면은 김밥만 나와도 되죠. 그죠? 그래서 A and B는 그리고예요. A or B는 A 또는 B예요. not A는 논리를 반대로 취하는 거죠. 그죠? 음. 그래서 오른쪽에 true and true는 true고 true and false는 false고 false and true는 false고 false and false도 false다. 한 개라도 false면은 false가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or는 한 개라도 true면은 true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죠? 자, 식별 연산자는 뭐 잠깐 넘어가도록 하고요. is 뭐 아예 이게 같은 것이냐 개체 메모리 위치나 값이 같다면 이게 동일한 녀석이니? 라고 하면 true가 나올 것이고 아니면은 false가 나오는 녀석인데요. 지금 이 위치에서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숫자 중에서 가장 특이한 녀석이죠. int도 float도 아니고 bool도 아닌 none입니다. none. 뭐냐면은 없는 거예요. 없는 거. 0과 달라요. 없는 거예요. 0은 그 숫자의 기준이 지금의 값이 0이라는 거고 얘는 그냥 아예 없는 걸 의미해요. 그죠? 뭐가 다른데? 이러면은 입력했을 때 empty를 넣는 것하고 no를 넣는 거하고 none을 입력하는 거하고 이런 것들은 다 뭔가 입력이 있는 거잖아. 근데 입력 아예 안 했어. 그죠? 이런 걸 보통 none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none은 한 개예요. 그냥 none이라고 하는 없는 것을 얘기하는 하나만 존재하고요. 그랬을 때 A is none 하면은 true입니다. 이 뭔 소리냐 하겠지만 나중에 한번 다 공부하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none 없는 녀석의 아무것도 없는 이 none이라고 하는 녀석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다. 차차. 그죠? 그리고 복소수인데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넘버는 불변객체입니다. 불변객체. 아까 대충 말씀드렸는데 일단 넘버, 스트링, 투플, 불변객체 외우라 그랬죠. 그랬을 때 한 가지 함수 하나만 더 배우고 갈 건데 id라는 함수 하나 배우고 갈 겁니다. 우리가 x는 1이라고 했을 때 print x, id x 하면요. 뭔가 뜨죠. 주소예요, 주소. 아까 제가 어딘가에
x라는 이름표가 붙고 그 안에 값이 들어간다 그랬죠. 그죠? 그럼 되게 그런 방들이 많은데 x라고 쓰여진 방의 주소가 처음에 10750856이었어요. 그럼 x는 2라고 하면요. 그 원래 있던 10750856 방에 x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으면 그 안에 있는 값을 바꾸는 게 아니라요. 아예 새로운 위치에 새로운 값이랑 넣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변객체 변수 자체는 바뀐 적이 없어요. 그냥 삭제되고 새로 생긴 거지. 이런 특징을 가진 객체들을 불변객체라고 해요. 그래서 컴퓨터의 특징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넘버 예제입니다. 다 한번 실행시켜 보세요. 이해될 때까지. 뭐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질문 주시고요. 여러 가지 더 있죠, 그죠? 화면을 멈춰 놓고 보시면 좋아요. 단 이 10진수, 2진수 이건 여러분들이 쓸 일이 잘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죠. 그죠? 요 오른쪽에 있는 것들 한번 실행시켜 보시고요. 객체로서의 넘버입니다. 여러분들 뭐 dir이라고 하는 이 함수를 이용하면 안에 있는 수많은 요소들을 볼 수 있는데요. 요 요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이제 객체로서의 파이썬과 친해질 수 있겠죠. 그건 이제 뒤에 클래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자, 문제입니다. 이건 한번 풀어보세요. 그죠? 제가 체크하진 않겠지만 한번 풀어보시면서, 그죠? 저 빈칸을 한번 채워보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스트링입니다. 이게 은연중에 이게 계속 이제 만들어진 걸 계속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은연중에 땡땡 붙은 문자들이 있는 녀석들 앞서서 계속 얘기 드렸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 녀석들이에요. A는 땡땡 사이에 it's my string이라고 하면은 그죠? type A 하면 string이라고 찍혀요. 그리고 str 괄호 안에 있는 인티저 1을 스트링으로 바꿔줘 라는 뜻입니다. 그럼 스트링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문자열을 만들 때는요. 어떤 우리 변수명 하나 지정해 주고 변수명에다가 이 어퍼스트롭 아니 저기 뭐야 이거 땡땡 기호 땡땡 기호 혹은 한 개짜리 땡땡 기호 요거 이용하면 돼요. 요. 혹은 세 개짜리도 있죠. 트리플도 있죠. 트리플로 해도 돼요. 시작과 끝은 같은 따옴표여야 되고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이 왜 이렇게 여러 가지예요라고 했을 때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요. 보시면 여기에 X는 I said hello라고 되어 있죠. I said hello인데 이 우리는 I said 땡땡 hello라고 하는 문장을 문자열로 저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개짜리 땡땡이 겹칠 수 있으니까 하나짜리 땡땡을 쓴 거예요. 마찬가지로 I'm 창민이라고 하는 문장을 적으려고 하면요. 한 개짜리 땡땡이 겹칠 수 있잖아. 그럼 두 개짜리 땡땡으로 앞뒤를 감싸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땡땡 기호는 개행과 폐행이라고 해서 시작했습니다, 끝났습니다를 이제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이 한 번 시작을 했다. 그럼 이제 한 번 끝났다라고 하는 게 차례대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개행된 그 기호가 폐행이 되면은 같은 그 문자를 만나서 개행된 게 폐행돼 버리면 뒷부분이 이상해져 버리는 거야. 그렇지 않으려고 하나짜리도 쓰고 두 개짜리도 쓰고 심지어 세 개짜리도 쓰는 거예요. 왜냐면 I said I'm 창민이라고 하면은 다 들어있을 수도 있잖아. 그지? 그랬을 때 우리가 일부러 세 개짜리 쓰진 않을 테니까 세 개짜리를 쓰기도 합니다. 그죠? 그런 거고.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이제 escape 코드라고 하는 걸 배우는데요. escape 코드는 특정 기능을 가진 문자예요. 특정 기능인데요. 뭐냐면은 역슬러시 여러분 컴퓨터에서는 원화 표시 있죠. 원화 표시 W에 쭉 꺼져 있는 거 5였나요? 여기 오른쪽에 보면 엔터 위쪽에 있을 거예요. 엔터 위쪽에 이제 역슬러시 여기 있네요. 여기 오른쪽에 에이지에 보면은 해미 옆에 그 원 T 있잖아, 그지? 이 기호가 역슬러시랑 똑같은 거예요. 이 역슬러시 N이라고 하면 엔터를 칠 수 있고요. 역슬러시 T 하면은 탭을 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역슬러시 다음에 역슬러시를 넣으면은 이거 역슬러시를 내가 escape 기능으로 쓴 게 아니라 그냥 이 문자를 그대로 쓰려고 쓴 거야. 혹은 역슬러시 땡 하면은 나 이거 개행 폐행 기호가 아니라
그냥 기호로 쓴 거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3개짜리까지 쓸 필요 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거 쓰고 중간에 이 기호 쓰고 싶으면 역슬러시 땡 역슬러시 땡 이렇게 하나 쓰는 게 제일 좋아요. 그죠?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아실 거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문자열도 뭐 더하거나 곱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냥 붙이면 붙어요. 그리고 아스키 코드상 앞 글자부터 비교해서 대소구분도 되고요. 아스키 코드로 변환할 수 있지만 뭐 굳이 아시지 않으셔도 되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문자열이라고 하는 거는 숫자랑 다르게 여러 가지 문자를 가지고 있잖아요. 아니 우리 애플이라고 하는 거랑 아니 애플 말고 뭐 있을까? 어쨌든 문자는 순서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문자 헬로랑 엘로랑 헬로랑 올레랑 다르잖아요. 그죠? 거꾸로 봤을 때랑 헬로랑 올레랑 다르잖아. 그것처럼 문자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문자열은 위치를 가지는데 재밌게도 0부터 시작합니다. 그죠? 1부터 시작하는 언어도 있어요. 매틀랩 같은 거는 이제 인덱스가 1부터 시작하는데 파이썬은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0, 1, 2, 3, 4 HELLO 하면은 0은 H의 위치를, 1은 E의 위치를. 그죠? 이걸 우리는 인덱싱이라고 해요. 한 개의 위치에 접근하는 걸 인덱싱이라고 하는데요. 음수로도 접근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냥 인덱싱만 되냐? 슬라이싱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땡땡을 이용하는 건데요. 땡땡을 이용해서 시작, 그리고 끝, 그리고 스텝 지정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0 땡땡 땡땡 2 하면은 0은 0번째라고 명시를 해준 거고 비어 있다면 끝까지라는 뜻이고요. 2칸씩 띄어가면서 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text라고 하는 변수를 hello라고 정의했고요. 이 text라고 하는 거를 꺽쇠를 붙이면은 이제 우리가 이 꺽쇠라고 하는 게 딱 붙어 있으면은 그 괄호랑 다르게 이 위치를 이제 뽑겠다는 뜻이고 0 땡땡땡땡 2 하면은 처음은 0 h부터 시작하고 끝까지 가는데 2칸씩 띄어서 hello 나오네요. 그죠? 0 땡땡 4 하고 뒤에 없으면 한 칸씩 가겠다는 뜻이고 0부터 네 번째 칸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0부터 시작해서 4라고 하면은 0, 1, 2, 3, 4인데 HELLO인데 이 끝자리는 미포함이에요. 그래서 HELL만 나오네요. 그죠? 그리고 순서를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은 역순으로 가니까 올레가 되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lenx라고 하는 함수도 있어요. 이 문자열의 길이, 다른 것들도 길이를 나타내주는 그런 함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한번 멈추고 실행해보면 좋겠네요. 그죠? 짜라란. 그래서 이 string이라고 하는 것도 문자열인데요. 문자열은 그 자체로 엄청나게 많은 기능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문자를 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문자열을 붙여주는 기능, 있는 걸 가르는 기능, 양쪽의 공백을 없애는 기능, 그죠? count B 해서 안에 B가 몇 개인지 세주는 것, 그리고 capitalize 첫 글자만 대문자로 하고 나머지 소문자로 바꿔주는 거, upper 전부 대문자로 바꿔주는 거, lower 전부 소문자로 바꿔주는 거, find 그 녀석의 인덱스를 찾아주는 거, 특정 문자의 위치를 찾아주는 거, 그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이 find랑 index랑 보면은 find m하고 index 두 개의 기능 같아 보이죠. 근데 왜 두 개가 있냐? 보통은 없을 때 죽는 거랑 없으면 그냥 넌 처리해주는 그런 차이인 경우가 많아요. 저도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게 문자열이다. 그럼 문자열에 점 붙어 있으면 그 문자열이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어퍼 괄호 하면은 대문자 만드는 기능을 실행한다는 뜻이구나 해서 결과가 A, B, C, D, E, F로 대문자로 아예 바뀌어서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런데 A는 스트링이고 스트링은 불변격체죠. A.upper라고 해서 대문자로 출력했다 해서 원본 A가 바뀌진 않아요. 프린트 A 밑에 한번 또 달아보세요. 원본 A가 바뀌진 않아. 불변격체니까 얘가 바꿔서 결과를 주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실행해 보세요. 진짜 기능이 많습니다. 이 기능이 왜 이렇게 많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런 기능들이 없었을 때는 정말 지옥과도 같은 스트링을
네, 다루기가 있었어요. 막 하나하나 접근해서 대문자면 소문자로, 소문자면 대문자로 바꾸는 걸 막 아스키 코드에서 실제로 막 짜고 이랬는데 아유 그럴 필요 없어. 파이썬은 다 제공할게. 너네 그냥 갖다 써. 이게 너무 사람들한테 잘 먹힌 거죠. 그죠? 쭉 있어요. 쭉 이 예제들을 화면 멈춰두고 한 번씩 실행해 보세요. 그죠? 스트링의 다양한 기능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쭉 한번 실행을 해 보시고요. 제 자료는 드릴 테니까 천천히 해 보세요. 저는 넘어갈게요. 그리고 우리는 원하는 변수를 문자열 내에 포함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뭐 이런 포맷이나 아주 오래된 방법들도 있는데 다 필요 없고 이 f 스트링이라고 하는 기법만 씁시다. 요렇게 f 땡땡이라고 하면은 f 펑셔널 스트링인데 이 안에서 이 중괄호를 쓰고 변수명을 쓰면은 그 변수가 알아서 스트링으로 바뀌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이 녀석이 더 빠르기도 하고, 그죠? 더 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f 스트링으로 코드를 짜자라고 하는 말을 네, 말씀드리고요. 스트링은 불변객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안 바뀌어요. 아까 어퍼 같은 거 해도 이제 원본은 안 바뀐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오타를 쳤잖아요. 그러면은 1번째 0이 P고 1이 R일 거 아니습니까? 이걸 Y로 고치고 싶어요. 바꿔줘. 그럴싸한데 절대 안 해줍니다. 왜? 불변객체니까. 그죠? 불변객체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실은 이제 저거를 바꾸려면은 이제 그 파이썬 자체가 제공하는 방법을 써도 되고 뭐 아니면 이렇게 쪼개가지고 해도 되고 네. 리스트로 바꿨다가 다시 해도 되고 한데 이런 조금 불편한 지점은 있겠죠. 왜 그런지는 한번 생각해 보면 좋아요. 그래서 스트링 예제들도 똑같이 한번 다 따라 해보세요. 저는 넘어갈게요. 그죠? 네. 아 그리고 이거 있네요. 멤버 연산자 in A in F 하면 있으면 true고 없으면 false예요. 그죠? not in 안에 있지 않으면은 true고 들어있으면 false예요. 그죠? in, not in. 그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복수를 다루는 거니까. 아마 근데 여러분들 다 배우신 걸로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을 테니까 문제 한번 풀어보고 넘어갈 거예요. 그죠? 튜플이에요. 튜플은 여러분들 하나 아시면 좋은 게 튜플은 불변객체이면서 여러 개의 요소를 보관할 수 있는 마법 주머니예요. 그죠? 튜플은 어떻게 쓰냐면요. 보시는 것처럼 괄호 안에 값들을 콤마로 나눴습니다. 여러 개를 넣을 수 있어요. 튜플이라는 기호를 써도 좋습니다. 하지만 근데 요거 괄호만 적어도 튜플이라고 해주고요. 단 조심해야 될 건 이 케이스예요. T1만 조심하면 돼요. 지금 T1 케이스. 요 밑에 보면 T1에 괄호 350이라고 적으면 나는 사실 이거 튜플로 쓰겠다고 의도를 한 건데 수학적 괄호로 인식해서 인트로 봐요. 그래서 꼭 콤마를 붙여주셔야 돼요. 이렇게 한 개짜리 원소가 한 개밖에 없는 튜플을 쓸 때는 무조건 이렇게 콤마를 붙여줘야 된다. 그래서 튜플도 더하거나 곱할 수 있고요. 튜플의 길이도 마찬가지로 랭스 함수 써가지고 이해할 수 있고요. 복잡하게 이렇게 할당할 수 있습니다. 튜플 A 안에 튜플 B 안에 튜플 CD가 있는 이런 복잡한 튜플도 만들 수 있고요. 튜플과 튜플이 같다라고 그러면 복잡하게 생겼지만 모양만 같으면 이렇게 값이 들어갑니다. 그죠? 요 기능이 튜플의 주요 기능이에요. 여러 개를 여러 개로 보내는 그죠? 그래서 파이썬에서 여러 개를 시스템적으로 주고받거나 할당하거나 뭐 넣어주거나 받거나 하는 건 다 튜플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함수할 때 여러 개의 입력을 넣어주는 것과 여러 개의 출력을 받는 거 이런 거 다 사실 튜플 하나를 주고받는 거예요. 여러 개를 주고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튜플은 이게 짱이구나. 이게 가장 중요한 기능이구나. 알고 계시면 좋고요. 그죠? 그래서 사실 튜플 쓸 때 제일 쾌감 있는 건 이 예제가 아닐까 싶어요. 만약 CM과 제나라고 하는 사람이 person 1과 person 2에 있다라고 치죠. person 1에다가 person 2를 넣어주는 순간 덮어쓰기 되겠죠. 그죠? 그럼 person 1은 제나예요. 근데 원래 원하는 거는 왼손에 CM, 오른손에 제나가 있으면은 이걸 이렇게 왼손에 CM, 오른손에 제나가 있으면 이걸 슉 바꾸는 거야. 원래는. 그걸 하고 싶은 거야. 그러려면은 전통적으로는 템프라고 하는 임시 변수를 만들어 가지고 왼손에 있던 걸 잠깐 맡겨 놓고 오른손에 있던 거를 왼손에 복제한 다음에
오른손은 잠깐 맡겨놓은 템플을 가져오는 방식을 써야 돼. 요 두 번째처럼 코드를 짜야 돼. 근데 파이썬은 아니야. 이렇게 person 1, person 2는 person 2, person 1이라고 딱 하면은 한 번에 빵 바뀝니다. 그죠? 좋죠? 튜플도 인덱싱 되고요. 투플 안에 투플 가능하고요. 슬라이싱 되고요. 근데 불변객체라서 원소 바꾸는 건 안 돼요. 그죠? 이거 뭐 카운트랑 인덱스 기능 제공합니다. 별다른 더 많은 기능이 있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넘스2 외워주셔야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 만나요.